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구분구조법, 그 전에는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에 대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적분. 적분이라는 용어는 어떤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일이에요. 적분이라는 것은 넓이나 또는 부피를 구하는 일이에요. 부피를 구하는 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배웠는데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은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구분구조법은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방법. 그럼 역사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사각형으로 쪼개서 그 사각형의 넓이를 개수를 더한 방법을 택했는데 그 사각형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나가면 정말 우리가 원하던 도형의 넓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넓이나 부피를 구하긴 구하는 건데 앞에 정적분이에요. 정이라는 것도 정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어떤 정해진 구간에서 그 넓이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이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y는 f,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x축이에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이 사이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 볼 거예요. 이때 정해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 구간 내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구분구적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어떻게 구했었냐면 우리가 n등분을 했었죠. n등분.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이 도형을 이렇게 A와 B를 n등분을 합니다. n등분을 합니다. n등분을 한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사각형 넓이 구할 때 이게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점을 택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점을 택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첫 번째 사각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을 택해서 두 번째 사각형.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점을 택해서 이렇게 n-1번째 사각형. 오른쪽에 있는 점을 택해서 n번째 사각형. 이 n개의 사각형을 다 넓이를 구해서 더해줄 건데 이때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때 하나씩 볼게요. 우선 요 A와 B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A와 B를 다시 쓸 건데 우선 여기는 A가 되고 여기서는 B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간격을 이 간격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할게요. n등분했으니까 모든 간격이 똑같겠죠. 이 델타 x는 뭐랑 똑같냐면 b-a라는 구간을 n등분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분점은 a 플러스 n분의 b-a랑 똑같고 그럼 두 번째는 델타 x 두 개만큼 거죠. 두 개만큼 갔으니까 얘는 a 플러스 n분의 b-a에 두 번 간 거예요. 두 번. 얘는 한 번 간 거, 얘는 두 번 간 거.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은 a 플러스 n분의 b-a에 n-1번째. 요 점은 a 플러스 n분의 b-a에 n번째가 되겠어요. 사실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b랑 똑같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첫 번째 맨 앞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사각형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죠. 가로의 길이는 이 사각형 넓이로 sn이라고 한다면 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고 이 사각형의 높이는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함수값. x가 a 플러스 n분의 b-a일 때 함수값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사각형은 역시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n분의 b-a가 되겠고, 그 f a 플러스 n분의 b-a의 두 번째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면 n분의 b-a의 f a 플러스 n분의 b-a의 n-한 번째, 그 다음에 더하기 마지막 사각형은 n분의 b-a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n번째, 이렇게 n개의 사각형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S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왜 K는 1부터 N까지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1, 2, N-1, N 요거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의 F의 A 플러스 n분의 b-a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이 사각형의 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도형의 넓이잖아요. 도형의 넓이,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 f a 플러스 n분의 b-a k랑 같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기호를 써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우선은 기호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전에 얘는 반드시 외워둬야 합니다. 이 식 자체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구분구조법 식이에요. 이 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얘를 식을 좀 더 간단히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번부터 n까지 f를 먼저 쓸게요. f 요 식은 k번째 분점이죠. k번째 분점.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x값, 얘는 두 번째 x값, 얘는 n-1번째 x값, 얘는 n번째 x값이니까 k번째 x값이라는 뜻으로 해서 얘를 우리가 xk라고 나타낼게요. xk. 그래서 k번째 값을 xk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요 간격을 델타 x라고 둔다고 그랬죠. 델타 x. 그래서 n분의 b-a를 우리가 델타 x라고 두겠습니다. 델타 x. 그러면 잘 볼게요. 여기서 앞에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을 얘기하죠. 합한다는 뜻이에요. 무한번 합한다는 뜻을 우리가 인테그랄로 나타냅니다. 인테그랄. 선생님 저번에 인테그랄은 썸메이션의 약자라고 해서 인테그랄 기호 자체도 합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가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고, 요 fxk를 그냥 우리가 fx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x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델타 x는 아주 0에 가까워지겠죠. 0과 작은 무한소. 그래서 우리가 dx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dx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한 거죠?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도형의 넓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해요. 앞에서 배웠던 부정적분이랑은 다르죠. 부정적분에서는 이 a와 b가 없었는데, 정적분은 정해진 구간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넓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구분구조법과 정적분의
큰 차이가 무엇이 있냐면 지금부터 좀 설명할게요. 어, 정적분의 뜻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적분의 뜻은 함수 a에서부터 b까지 fx를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n분의 b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를 외워 두셔야 하고, 그런데 앞에서 계속 설명 넓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얘는 넓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 넓이랑 다르냐면 옛날 사람들이 썼을 땐 넓이랑 같은 거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학도 발전하고 이제 음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죠. 음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데 음수일 때, 그러니까 함수가 이 x축이고 함수가 이렇게 음수일 수가 있겠죠. 음수. 그러면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넓이는 양수를 얘기합니다. 넓이는 양수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 함수, 얘는 지금 음수죠. 음수. 얘는 지금 0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이 적분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밋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얘는 음수가 나와요. 음수. 넓이는 양수지만 이것을 계산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적분은 우리가 완전하게 넓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넓이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냥 부호가 있는 넓이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긴 편할 것 같아요. 이해하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추가로 더 설명할게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 이런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선생님 물어볼게요. 함수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구하면 양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적분한 게 5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5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 그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5,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합쳐서 결국은 3이 돼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여라 라면 3이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넓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7이 되겠지만 넓이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요 기호가 정적분의 뜻이니까 요 기호에다 대입하면 넓이가 아니라 다른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밑에처럼 양수와 음수가 섞여 나오면 넓이와 실제 넓이와 다르게 되겠더라. 실제 넓이와 다르게 나오더라.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정적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는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ex dx의 값을 구하세요 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y는 ex라는 함수가 있다면 0부터 2까지 요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2면 요 높이는 함수값 2, 4죠. 그래서 이 밑변의 넓이는 248 나누기 2에서 답은 4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정적분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정적분의 정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인테그랄은 뭘로 바뀌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앞에 인테그랄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바뀔 수 있고, 뒤에 fx의 x자리에 x자리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가 들어가고, 뒤에 dx 대신에 델타 x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델타 x는 n분의 b 마이너스 a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정적분의 정의라고 합니다.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고, 얘를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쓴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델타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dx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앞에가 인테그랄, 뒤에가 dx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를 가지고 그대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e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뒤에 fx가 들어가야 되는데 2로 묶어주고, 요게 x 자리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죠. 0. 그래서 a는 0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하면 2가 되고, 여기 뒤에 k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n분의 b 마이너스 a니까 n분의 2가 들어가죠. 됐나요? 글씨가 많이 휘었네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를 계산해주면 n 제곱분의 2, 2, 4, 4, 2, 8 k가 되겠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8은 앞으로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수열의 합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8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차식, 얘도 2차식이고 옆에 개수를 비교해주면 2분의 8이 답이 되겠죠. 2분의 8이 역시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이 정적분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 합들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다음으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볼 건데,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1번의 1번부터 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하고 요 x 자리를 비워둡니다. 그러면 a 플러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0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면 2 빼기 0 a죠. 그 다음 뒤에 k가 들어가고 뒤에 n분의 2가 오겠습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 분의 3, 2, 6, 6, 2, 12, 그 다음에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n의 제곱분의 12를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러가지 수열의 합이라서 2분의 n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1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 2차식, 이것도 2차식이죠. 그러니까 2분의 12가 되니까 얘는 6이 되겠습니다. 옆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얘는 x제곱이죠. x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x제곱이라는 것은 이런 그래프잖아요. 오른쪽만 보면 0부터 3까지 이 넓이를 구하세요인데, 이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얘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야겠어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x 대신에 0 플러스 n분의 3 빼기 0, 3 k가 들어가고 뒤에는 n분의 3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분의 9k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n제곱이랑 뒤에 있는 n이랑 만나서 n의 세제곱분의 9, 3, 27, 27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분의 27을 앞으로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러가지 수열의 합에 의해서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분의 27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 3차식, 여기도 3차식인데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얘 6분의 여기 27이 있고 여기 2가 있죠. 2. 그러니까 27이랑 2랑 곱하면 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9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이번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러니까 함수가 음수의 음수. 그러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인데 0부터 2까지 요 면적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걸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음수가 나오겠어요. 음수.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넓이는 양수이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다시 계산해 볼게요. 우리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니까 0 플러스 n분의 2 빼기 0, 2 빼기 0 k 곱하기 n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n제곱 뒤에 n이랑 만나면 n의 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2, 2, 4, 4, 2, 8 그 다음에 뒤에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의 세제곱분의 8을 앞으로 빼주고 마이너스 n의 세제곱분의 8 앞으로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되겠어요.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의 세제곱분의 8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식분의 3차식이니까 개수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 6분의 8, 26 되겠어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괄호 x자리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x자리에 세제곱 들어갑니다. 괄호 쓰고 세제곱. 그럼 여기 x자리에 0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니까 1이죠. 1k 곱하기 뒤에 n분의 1 나오겠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n 세제곱 n, 그러니까 n의 4제곱분의 1의 세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k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k 세제곱.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의 4제곱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의 4제곱 곱하기 2, 4
분의 n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럼 4차식 분의 4차식이고 상수끼리 개수 비교를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사고력 기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력 기르기. 사고력 기르기 볼 건데, 사고력 기르기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0에서 1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세 값의 대소관계를 설명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요 넓이를 의미하죠. 요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n1부터 n까지 f 0 플러스 n분의 1k죠. 그러니까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식들이랑 비교해 볼게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지금 리미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겠죠. 여긴 리미트가 있는데 여긴 리미트가 없어요. 그 말은 얘는 이 곡선의 넓이를 의미하는 반면에 얘는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의미하죠.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그 말은 오른쪽 그림을 그럼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줄 쳐져 있는 걸 보면 여기를 보면 k에다가 1을 넣으면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요 그래프를 n등분을 할게요. n등분 이렇게 n등분을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k에다가 1을 넣으면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1이 되겠어요. 여기가 n분의 1이잖아요. 여기가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 n분의 1에서 함수값,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k에다 1을 넣으면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분의 2일 때의 함수값, 여기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있는 식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 요 오른쪽 점을 잡은 사각형, 이런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식은 뭘 의미하냐면 곡선 밑에 있는 이 사각형들의 합, 곡선 밑에 있는 사각형 n개의 합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식을 볼게요. 요 옆에 있는 식, 얘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옆에 있는 식 볼게요. 얘는 보면 얘는 n분의 1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n분의 k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0부터 n-1까지라 되어 있어요. 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씩 대배우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좀 전에 한 거랑 옆에다 그래프를 보면 n에다가 k에다 0을 넣어볼게요. k에다 0을 넣어보면 n분의 1 f n분의 0이 되겠죠. f n분의 0은 f0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n등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n등분, 이렇게 n등분을 했을 때 f0은 어디죠? f0은 요 함수값을 얘기하죠. f0. 그러니까 f0이고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k에다 1을 넣어주면 n분의 1 f n분의 1을 얘기하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여기가 n분의 1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값이니까 요 넓이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왼쪽 점을 잡고 요 넓이, 그럼 같은 방법으로 왼쪽 점을 잡고 요 넓이를 의미해요. 그러면 n-1번째를 넣으면 요 왼쪽 점, 요 점을 잡고 이렇게 요 점을 잡고 요 사각형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곡선을 덮고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사각형들의 합이죠.
곡선을 덮고 있는 곡선 위의 사각형들의 합.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곡선 위, 그러니까 곡선을 덮는 사각형 n개의 합이죠. n개 0부터 n-1까지니까 n개죠. n개.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했을 때 가장 넓이가 큰 게 뭐가 될까요? 가장 넓이가 큰 거. 가장 넓이가 큰 건 당연히 1번이 가장 넓이가 크겠죠. 이 곡선을 덮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큰 거는 3번이 되겠어요. 곡선의 넓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거는 이 사각형, 이 곡선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들이죠. 그래서 얘가 제일 작겠습니다.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하겠나요? 네.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